나른한 오후의 통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후보 내도 되겠느냐 하고 전당원 투표를 했더니 87%가 찬성했다죠. 이거는 누구는 이걸 갖다가 중국집 주인한테 중식이 좋냐 일식이 좋냐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도 했던데요. 자, 어쨌든 이낙연 대표 오늘 이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 서울,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했습니다. 글쎄요, 사과드릴 일을, 미안할 일을 왜 굳이 하느냐 반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838억 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이 돈 아깝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징역 17년 MB 오늘 동부구치소 재수감. 다음은 유럽 봉쇄 도미노 코로나 통제 한계.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선 당일 조기 승리 선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제작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김경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 지난 주말에 네. 헬로윈 축제 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늑다리 세대여가지고 그러시죠? 헬로윈 축제가 뭔지는 모르고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단풍 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단풍 구경 갔다 오셨어요? 예, 팔당 양수리. 그랬더니 가을의 단풍은 역시 꽃은 색깔 아니겠습니까? 예. 노란색, 빨간색. 근데 얼굴이 불그락, 노르락해지는 사람들도 많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아니, 오늘 이명박 대통령 얼굴이 얼마나 빨개서 들어가셨겠습니까? 그 얘기 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징역 17년 이명박 재수감 마지막 메시지는 점점점. 앞서 보셨겠지만 이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오늘 구치소에 재수감됐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현장 가보시죠. 자, 예상 시간이었던 오후 1시 30분을 넘겨서 47분쯤에 저렇게 검은색 차량을 타고 논현동 자택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2시쯤에, 오후 2시쯤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죠. 이후에 한 2시 오후 2시에 도착을 해서 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또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바꿔 타고 지난 1년여 동안 지냈던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 시간이 한 오후 2시 35분쯤, 그러니까 한 30여 분쯤에 동부구치소에 왔습니다. 자, 일단 김경진 변호사께서는 좀 오늘 저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전직 대통령들이 비극적으로 이 끝을 맺는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국가적인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했을 때에는 그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다. 네.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립된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가슴 아픈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또 뭔가 긍정적인 면을 발견을 해야겠죠. 예. 일단 그 자택에서 출발을 하면서요. 뭔가 자택 앞에서 논현동 자택 앞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냥 갔어요. 네. 자, 그런데 무슨 말을 하긴 했죠. 네. 예, 그 얘기 좀 전해주시죠. 그 본인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나를 가둘 수는 있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반성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BBK 다스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정원에서 국정원 이 공작자금 함부로 갖다 썼지 않습니까? 보면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팔성 우리은행 회장으로부터 돈 뇌물 받아 쓴 것도 있고, 또 국회의원 공천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또 돈 받아 쓴 것도 있고, 여러 혐의를 가지고 본인이 저 17년형을 받았으면 사실은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고개 푹 숙이고 반성의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이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친이계 인사들이 뭐 많이 이렇게 논현동 자택을 찾았더라고요.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글쎄요. 일단 제가 그 찾아왔던 인원들을 살펴보니까 현역 국회의원은 앞서 보신 대로 권성동, 장제원, 또 뭐 조혜진 의원 뭐 이 정도였고, 예. 아시겠지만 친이계 인사들 정말 많았잖아요, 한때는. 네, 그렇죠. 근데 좀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하늘의 은하수처럼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보고 나니까 사실은 모래알처럼 아무도 잘 안 뭉치더라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심지어는 밖에 기다리고 있던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 일부 국민들이죠. 축 이명박 구속 뭐 이런 문구를 쓴 화환을 두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정말 깨끗하게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교훈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저 논현동 집 앞에서 약간 실랑이 같은 것도 있었다면서요? 예, 유튜버 일부가 사실은 그걸 이제 좀 촬영을 하려고, 그 상황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경찰하고 아마 충돌이 있으면서 약간의 좀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차가 출동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구속 수감 때나 항상 비교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래도 지지자들이 꽤나 많이 나와 있었고, 꽤나 현장에 많이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거의 자기 사람들이 없었고 일부만 그냥 각각 혼자 조용히 왔다 가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참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이익 결사체였다. 박 전 대통령은 뭐랄까 이념 공동체. 뭐 이렇게 좀 그런 구분을 하기도 하던데. 아무튼 뭔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쪽 진영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잘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김경진 변호사께서도 변호사를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해 보셨는데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구치소에서 수감을 하기 위해서 수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누가 봐도 이게 이명박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명박이 맞느냐? 혹은 당신이 다 제3자가 이명박 행세를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짜 이명박인지 신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얼굴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 얼굴을 이렇게 가짜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하게 신분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체가 건강한지, 만약에 들어오자마자 병이 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탈이 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하고, 세 번째는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뭐가 있는지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배를 할 때 이 사진을 걸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있었던. 그렇게 모아놓고 세워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무슨 형을 살기 위해서 수감된 이명박이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두기 위해서. 이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머그샷. 기록을 해두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런 게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도소 안에서 살게 될 옷을 받고 자기 방 배정 받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방금 제가 여쭤본 거의 연장인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예우 이런 게 완전히 이제 뭐 박탈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탄핵당한 경우라든지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 연금이 나오고요. 아유, 그 센데. 그다음에 교통, 통신, 사무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치료가 제공이 됩니다. 이제 무료로. 그리고 경호, 경비 이런 부분이 제공이 되는데 사실은 뭐 연금, 이게 사무실, 치료 이거 다 중단이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탄핵당했을 때는 경호나 경비는 사실은 이제 국가 안보에 관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호, 경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교도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도소 자체에서 경호와 경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경호, 경비도 없게 돼서 사실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가 다 박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오늘 조금 전에 이명박 씨가 간 이 동부구치소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신설 시설이라서 그렇게 좋다면서요? 뭐 이제 교도소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호텔이다. 호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경우는 추워요, 겨울 되면. 냉난방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얼마만큼 따뜻하냐 또는 여름에 얼마만큼 냉방이 잘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걸로 등급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설들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러는데 시설 깨끗하고 냉난방 잘 딱 되고 봐도 새 건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 안에서 한 4평이 조금 안 되는 공간 정도가 제공이 돼서 혼자 독방 있고 TV 제공되고 그 안에서 세면 시설 이렇게 혼자 쓸 수 있고 이렇게 예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사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자, 그런데 앞서 나는 가둘 수 있지만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이렇게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글쎄요. 이 사면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 법감정 이게 뭐 당연히 고려될 수밖에 없을 텐데 당사자가 그렇게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면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 크게 보면 3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뇌물범죄 저지르고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지 하면서 끝까지 본인이 마지막 이 형살로 가는 순간까지 거짓말을 하는 정말 파렴치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과거의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지 않느냐. 어쨌든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든다. 우리 국가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비극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일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아주 특이하지만 일부는 억울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면 얘기가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확정이 되고 나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이명박 씨는 측근들에게 수용 생활 잘 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이런 또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